지금 박영식 앵커님 공판이 시작이 됐죠? 네, 9시 20분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작됐고요. 증거 조사를 포함해가지고 아마 오후 시간을 다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저녁 시간이나 혹은 더 밤 늦은 시간에도 함께 난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지금 일부 이뤄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 윤석열만 구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형을 모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예상이 그래서 뒷받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한덕수의 경우는 이미 나 있는 구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이제 구형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포함하여 다양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 그래서 언론마다 좀 예상하는 시각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저녁을 넘어서 밤에 나올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형 이유 설명하고 피고인이 8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직위원 재판부에서 최후 진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충분히 시간을 주고 할 얘기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8명에 대해서 구형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8명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 뉴스 시간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3617 윤석열의 운명이 오늘 결정되는 날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너무 오래 걸렸죠. 구형인데 선고까지도 아니고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두환 노태우 때는 7개월도 안 걸렸거든요. 네. 선고까지. 그런데 지금은 구형을 402일 만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최종심까지 13개월 정도 걸린 건데 그걸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윤석열이 저번 세포방해 관련해서는 59분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이제 내란에 대한 구형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또 국민들을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볼 때는 전두환 이후 내란 범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어떤 구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최초의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이어서 국민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소위 특검에 대한 판단 또 이후에 어떤 법원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는 시간들이 하루 종일 좀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꼼짝도 않던 윤석열이 이제 막판에는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갈수록 가관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최근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김유정 의원님. 국무위원들이 뭘 제대로 나를 안 말려서 그러니까 한덕수가 나를 안 말려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쩌자는 예, 통닭 핑계 대고 이제 통닭감 얘기하더니 이제 마침내는 국무위원들이 말이지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말이지 이거를 못 막았다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계엄을 했을 때 야당 포함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왜 그 정도 판단을 해서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그럼 내가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국회 침탈은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두환 때 국회를 삥 둘러서 봉쇄한 적은 있어도 계엄군이 국회 안까지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침탈한 건 처음이고요. 두 번째는 전혀 이 개선의 정이 없잖아요. 반성을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다 전가하잖아요.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경찰들에게 전가하면서 마침내는 국무위원들 나 왜 안 말렸니?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본인이 지난번에 체포방해 혐의 할 때는 왜 1시간 얘기한 59분 본인 떠든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본인의 최후 진술도 59분 떠들었는데 오늘은 충분히 시간 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더 떠들지는 알 수 없지만 똑같은 말에 동어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형이 과연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한데 참 아이러니한 게 1995년 그러니까 31년 전이죠. 그때 전두환 노태우 사형 선고 내렸던 그 법정이 예. 오늘 윤석열 417호 417호 법정이더라고요. 예. 참 그걸 보면서 역사가 이렇게 도는가 싶다가도 이미 그때 다 이제 이런 짓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년 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 우리가 다행히 국민들이 막아서 대한민국 민주 국민들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우리가 태국 하면은 쿠데타가 수시로 일어나는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인데 아직도 쿠데타
저런 게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에는 군부 독재를 위해서 정권 탄착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였는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집권 도중에 벌인 친위 쿠데타,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국민과 시민과 국회를 상대로 총뿌리를 겨눴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고 죄질이 더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윤석열의 경우에는 뭐 반성의 태도가 부재하다라는 점을 모든 이제 법률 전문가들과 기자들까지 꼽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뭐 앞서 말씀해주신 장관 탓을 한다든지 통닭 타령을 한다라든지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점을 비춰봤을 때 반성과 개전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죄질의 심각성에 비춰봤을 때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법정 최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라고 보고요. 417호 법정에서는 윤석열, 전두환, 노태우만이 선고를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살펴보면 이명박 박근혜도 417호에서 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상당히 이제 자신들이 옹립시켰던 그리고 또 존경에 맞지 않는 과거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417호 법정에서 어떤 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6시간 정도 조은석 특검이 이걸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회의를 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과연 구형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 사형 말고 뭐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제 우리가 내란 청산 프로젝트로 처음 이제 새해 들어서 영웅본색 프로그램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내란 진압의 두 영웅 박선원 의원, 김병주 의원과 함께 영웅본색했는데 어제 박선원 의원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형을 구형해야 하는데 윤석열 밑에 있던 검사들이 특검에 좀 있었지 않냐. 그래서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할 수도 있다. 일단 구형은 3가지밖에 없어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고에서 장량 감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형은 이 3가지인데 징역을 안 하는 무기금고는 일단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요.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 어제 박선원 의원이 예상했던 것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나저나 내일 윤석열이랑 또 다른 자들 이렇게 구형인데 일단 윤석열이는 사형 구형하겠죠? 박선원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형 구형을 해야 되는데 예. 지들 저기 검찰 선배라서 무기까지밖에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무기. 예. 김용현은요? 김영현은 20년. 노상원은 저기 살인 예비죄가 포함돼서 20년. 구형이? 예.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약한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상원은 사형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구형이니까 법정 최고형으로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는 선고가 아니고 구형이에요. 구형이죠. 구형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으로 교과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선고는 어떻게 할 값이? 왜? 선고는 지들의 이제 조의대가 또 뭔 짓을 하더라도 선고는 그들의 몫이고 검찰에서 특검이 나왔기 때문에 구형은 법정 최고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반 이적죄 사실 재판 시작 안 했거든요. 일반 이적죄가 재판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되고 외환죄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자들이 구형을 무기선에서 끝낼 가능성이 있고. 근데 방금 전에 박선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윤석열 무기 가능성도 있고 김용현이는 20년, 네. 노상훈이도 20년.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살인의 단순한 일조였을 예상이 아니라 어디서 꼭 들으신 거 같아요. 아니. 그냥 예상하시는 예. 거예요? 저는 저 어제 예상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박선원 의원은 또 상당히 정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거 어디서 들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까지는 사형 아닌가 싶은데
김종욱 원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 예상은 당연히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소스라고 얘기하면 흘러나온 내용들에 의하면 무기로 가거나 아니면 감경 사유 때문에 50년, 40년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완전 윤석열 논리인데요. 2시간 정도 만에 내란이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 인명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상당히 격앙됐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아보려고 그 내용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상당히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이후의 논리는 그런 거죠. 2시간 만에 그 내란을 막은 건 국민이었고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반응한 군인들이었다. 이건 예를 들면 윤석열이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노상한 수첩 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그 즉각적으로 5천에서 10,000명 정도가 살상될 수 있을 만한 기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다음 나온 내용은 뭐냐면 야 내부 분위기는 무기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법리를 통해서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기본권 전체가 무너질 뻔한 상황이고 헌정 자체가 파괴될 상황이었는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검찰 특히 특검이 국회가 임명한 특검 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사형이라고 하는 구형을 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런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하게 통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준 거잖아요. 저는 뭐 오늘이라도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지를 없애는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친위 쿠데타라는 것에 대해서 사형을 주지 않으면 그걸 또 꿈꾸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히틀러 이런 자들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나오는 거, 그런 여지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그런 여지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렇게 해야 한다 말고 예상을 어떻게 해요? 예상 사형입니다, 저는. 그렇게 네. 믿습니까? 아니요, 그 사형 외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뭐 무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인데 이런 얘기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인명살상 이런 거 없지 않았냐.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뭐 2차, 3차 계엄도 얼마든지 하려고 했던 바가 있는 거고 노상원 수첩에 영연백 준비한 것들 포함해서 너무나 끔찍한 이 시나리오들을 봤을 때 이것은 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조은석 특검이 사형 구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6시간 이상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까지 하면서 6시간 이상 논의를 해서 밤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그 수사하고 돌아간 그 검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소 유지해야 되는 검사들까지 다 해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사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기징역도 몇 명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심은 조은석 특검이 하게 될 텐데 아니 구형하는데 사형 구형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전두환 때 사형 구형했다가 최종 무기징역 받았죠. 노태우는 무기징역 했는데 17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회 침탈 최초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건 사형 구형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두환 때 1심에서도 사형이 선고가 됐어요. 네네네. 나중에 최종심에서 감형이 됐구만요. 네네. 박경식 앵커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도 김유정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뭐 전두환의 쿠데타와 윤석열의 쿠데타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질이 더 더러운 것은 이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고자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라는 것이고 물론 당연히 법정 최고형 구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당위성도 당위성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전두환과 비교하더라도 이 죄질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 반성하는 점이 없다라는 점이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임기 말의 정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런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라는 점, 이 의혹 자체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저는 사실 오늘 구형 과정에서도 내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차후 직위원회 선고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규정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그렇죠.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회를 봉쇄한다라든지 선관위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라든지 정치인들을 체포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건 이미 다 이제 증거로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두환과 비교해도 혐의가 무겁고 전두환보다 더
죄질이 더럽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사형 구형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오셨는데 네. 오늘 이제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고 공판 일정을 오늘 밝힙니까? 그렇죠. 보통은 결심하면서 예. 며칠 날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한 달 이상은 걸리죠. 근데 2월 달에는 법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이면은 거의 인사이동 철을 되네요. 예, 뭐 그 2월 중순쯤 인사이동이 있을 텐데. 예. 그래서 2월 초쯤으로 잡지 않을까요? 선고 기일을. 지난번에 백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넘게 선고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인사이동과는 조금 여유를 두고 선고 날짜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2월 14일부터는 그 설날 연휴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2월 두 번째 주에는 선고가 나야 되는데 이게 보면 가끔 그 선고 날짜 잡아놓고 있다가 선고 날짜를 조금 더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문 쓰다 보니까 그때까지 다 못 끝내. 이게 이런 판결문은 양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전하게 2월 첫째 주쯤으로 잡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뭐 얼마나 지기현이가 뒤늦게 발동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자 일단 선고는 그렇게 되고 이제 구형 예상을 좀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어요. 사형 집행을 안 하는데요. 뭐 어차피 집행 안 하는 사형이기 때문에 무기징역형하고 뭐 효과는 똑같은데 그 내란을 저질렀다, 내란 수괴다,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거는 틀림없고 당연히 중형이 선고돼야 되는 것도 맞는데 다만 전두환 당시 피고인하고의 차이점은 그 내란 과정에서 전두환은 어마어마한 인명이 희생이 됐고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대단히 다행스럽게 그게 뭐 사실은 영관급 장교들을 비롯해서 실무진에서 막아낸 결과입니다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이 또 조금 참작할 수 있는 점이죠. 내란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형량하고 선고 형량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기징역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 왜냐하면 사형 구형도 뭐 물론 가능하고 죄질은 매우 나쁜 건 사실인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감안을 하면 그냥 딱 그 정도가 선고 형량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검의 구형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어차피 선고가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있고 사형이 집행이 안 된다는 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라고 그럴까요? 저런 자는 최고형에 처해야 된다. 어찌됐든 사형은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형이지 않습니까? 그건 틀림없죠. 그래서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게 국민 정서인데 그걸 구형을 무기징역 이렇게 하면은 왠지 국민들의 마음에 좀 뭘 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요. 자 그러면 김용현, 노상원도 어떻게 구형할지가 궁금한데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같은 무기징역. 예. 무기징역쯤 구형될 거라고 보여요. 노상원까지. 예. 거기까지. 예. 일단 세 사람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저하고 같은데 저는 세 사람 다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긴 한데 양이 안 차네요.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김유정 의원님을 보내야 되는데. 사형이에요. 이 윤김노 트리오는 만주 사형. 변호사는 자격이 안 됐나요? 아니 제가 대체로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니, 특검을 갔었어야 된다고. 특검은 자격이 안 됐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 잠깐만요. 네. 김영남 의원님. 네. 박선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 같다라는 예상 이유로 네. 특검에 검찰 후배들이 많아서 그것도 고려 요인이 될까요?
그거는 별로 고려 요인 안 될 아닐 거예요. 거다? 예, 예. 그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2개 중에 고민을 할 텐데 사형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럴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5.18 때와는 다른 사정이 좀 있다는 게 감안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친위부대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외에는 소추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됐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최초의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내란이라고 하는 형법적 죄를 행한 일에 대해서 최초로 검찰이 구형을 내리는 건데 그 구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이제 법리적인 것들도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한 법감정 또는 국민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자기의 임명 자체를 사상당할 수 있는 위협에 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검찰이 진짜 그야말로 가장 엄중한 구형량을 뭐 법리적 판단이야 나중에 판사가 결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인권연대라는 시민단체 회원인데요. 그 이제 백운기 앵커님보다 저는 한술 더 뜨는 사람이라서 저는 법정 최고형 구형과 선고에 이어서 집행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이제 국제 엠네스티를 통해서 뭐 사형제 폐지국으로 실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97, 제 기억으로 아마 97년 12월에 아마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의 폐지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사형 제도 자체는 지금 존속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97년도에 그때 집행됐던 피고인들을 보면 사형수들을 보면 뭐 여의도에서 차량 질주를 해서 다수의 시민들을 죽였던 그런 사형수라든지 총기 난사했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근데 그거와 지금 윤석열의 혐의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라 전체를 뒤집어놨던 피고인이거든요. 근데 사형제에 대한 선고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저는 집행까지도 실제로 이루어져야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국민 통합을 강조한다 하여 관대함과 관용함을 베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집행만이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 나올 가능성이 우리 미래 세대에 존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는 저는 집행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식 올소 LA의 이 여자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감정하고 실제 법 그 사이에는 조금 간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2.12 관련해서 당시 노태우 피고인에게 내려졌던 구형은 무기징역이거든요. 근데 12.12 그 이후에 뭐 5.18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과 2024년 12월 3일의 상황을 비교를 하면 그러면 과연 법적 책임에 있어서 당시 노태우 피고인이 윤석열 피고인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겠죠. 네. 아까 이제 박선원 의원 얘기를 했는데 검찰을 의심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수사가 왠지 미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계속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내란이 진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정권까지 바뀌었는데도 거기에 가담했던 것이 분명한 자들이 단죄는커녕 오히려 승진하고 잘 나가는 경우까지 있다라고 박선원 의원이 지적을 하던데요. 어제 영웅본색에서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에 대해서 딱 한마디 얘기해야 되겠는데 어디에서도 이거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영웅본색이 처음 나온 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성재가 핵심이잖아요. 법무장관 박성재. 그러니까는 그 국무회의 끝나고 소위 말하는 계엄관계장관회의죠. 예. 국무회의는 없었고 끝나고 법무부에 가가지고 감찰국장을 불렀는데 감찰국장이 그날 해외 출장했어요. 그래서 감찰과장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했고 그 감찰과장이 심의정의한테 전파해가지고 검찰이 움직였다. 근데 그 검찰국장 밑에 검찰국장 밑에 검찰과장. 그 검찰국장 밑에 과장이 누구냐? 임세진이에요.
제가 듣기로 임세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임세진이가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남부지검인가 어디 가서 승진해 가지고 잘 나가요. 그럼 안 지금- 되지. 네,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은 박성재가 어떻게 법무부에 지시를 했고 검찰에 지시를 했는지 이미 검찰에서는 다 알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 역할을 했던 임세진이라는 자가 그러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 박성재 기소 당했으면 이 임세진이도 기소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더 잘 나가고 있어. 우리 정권에서. 근데 법무부나 현재 대검에서 그러면은 임세진이가 그랬다는 걸 모르느냐? 알아요. 근데 왜? 그러면 법무부 안에서 그다음에 검찰에서 빤히 아는 이 사실을 특검은 몰랐냐? 알아요. 특검 이미 조사 받아서 불었어. 그리고 맨 초반에 박세현 그 특별수사본부 있잖아요. 그때 이미 다 불었어. 불었는데 검찰은 싹 빠지는 거야. 저런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곳곳에 이 내란의 분자들이 숨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왜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될까요? 헌법 수호 TF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직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죠. 예.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예. 지금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심하는 거겠죠. 박선우 그러니까 의원. 저런 자들이 암약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일당이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 끈을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재판정에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저걸 말이라고 하나 막 그러는데 막 말을 해요. 둘 중에 하나죠. 어떤 희망을 하나 갖고 있는 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돌아버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어? 아까 어떤 분이 아니 세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뭐예요? 의원님. 원래 돌아 있던